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 증시, 어제는 우리 토마스 선생님께서 미국 증시 위주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지난 2주 동안 한국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그래서 진짜 원인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의 회순이 진짜 문제다, 이 제목으로 방송을 나갑니다. 제 얼굴은 하루만 제가 참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 보면 방송에 집중이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일단 목소리만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2주 동안 10%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060포인트. 오늘 월요일은 좀 오르긴 했지만 세 발을 피죠. 아무튼 3주, 2주네요. 만 3주 마이너스 10% 하락했는데,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 진짜 핵심 이유는 일단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속된 말로 패대기를 쳤죠. 셀 코리아를 했는데 모든 주식을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 매도했기 때문에 지수가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단 2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던 것일까? 신문 제목대로 테이퍼링 쇼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제 이미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죠. 테이퍼링은 관계가 없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이미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 그러면 왜 갑자기 지난 일,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균을 알아내야죠. 마찬가지로 증시 하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투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증시 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면서 지난 7월 이후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화살표가 7월 1일인데요. 7월 1일까지만 해도 SPY, 그 다음에 EWY는 한국물이고요. EM은 이머징. 이 세 개를 비교한 것을 보면 7월 1일부터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해서 SPY,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 SPY는 6.1% 상승했지만 그 이후 7월 1일부터 EWY 한국물은 7.6% 마이너스, 이머징 마켓 ETF는 마이너스 8.6%, 이렇게 디커플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물 ETF EWY나 이머징 마켓 ETF EM이나 거의 저는 비슷한 이유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는데요. 일단 한국 코스피 급락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에서 시작했고, 그 외국인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한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하이닉스 주가 차트를 보면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5%가 하락했습니다. 즉 지수가 10% 하락했는데 대형주인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5%,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이닉스만 이렇게 하락했느냐? 아니죠. 삼성전자도 지난 3주 동안 마이너스 15% 급락을 했습니다. 잠깐 8월 초에 반등을 했던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앞두고 이렇게 올랐다가 하이닉스와 동일한 이유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결국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한 이유는 디램 가격의 하락에서 시작한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디램 익스체인지.com에서 나오는 디램 가격 지수입니다. 디램 가격 지수 화살표, 7월 초 고점 이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램 가격은 왜 하락하는 것일까요?
한국 국민일보 8월 17일자 D램 겨울 온다고 업계는 일시적 현상이다. 예, 이 기사를 읽어보면 왜 하락했는지 PC 제조업, 즉 PC 제조업체의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하락했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업계는 하반기에 수요 회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격 하락의 진짜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그 이유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PC 제조업체의 재고가 왜 많은지 이제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지타임스, D램, 메모리 관련 유명한 대만 신문입니다. 디지타임스에서 8월 17일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Small IC shortage, disrupting PC supply. 예. 우리가 PC를 구동하면 전력, 파워칩이 IC입니다. 그래서 TV 킬 때도 IC가 필요하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IC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전자기기, 심지어 자동차를 시동을 걸 때, 전기차 시동을 걸 때도 이 IC 칩, 이게 필요한데요. IC 칩이 부족해서 PC 생산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난 8월 10일 한국의 디지털 사이언스에서 나온 기사 제목 8인치 파운드리 웨이퍼입니다. 8인치 웨이퍼가 지금 반도체 공급난에 웨이퍼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8인치 웨이퍼가 부족해서 앞서 디지타임스가 얘기하면 IC 컨트롤러 등 스몰 IC 칩이 없는 겁니다. 8인치 웨이터가 왜 도대체 뭐길래 반도체 쇼티지를 일으켰느냐? 예,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죠. 8인치 웨이퍼는 불과 이 팬데믹 이전에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왜? 12인치 웨이퍼 하이엔드 급수로 이미 시장에 이전되기 시작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 공장을 거의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 이후에 노트북, PC,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생산이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IC 컨트롤러, 전원관리 핵심 부품이 갑자기 부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8인치 웨이퍼를 열심히 생산해도 그 IC 컨트롤러든 IC, 스몰 IC 칩을 생산할 정도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 스몰 IC, 이 IC가 대당 아마 10센트, 그러니까 약 100원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최근에는 100배의 가격, 1만 원에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는 DB하이텍이 있고요. 중국에는 SMIC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만 일부 업체가 있는데 문제는 8인치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돈을 줄 테니 증산하자 안 하는 거죠. 공장 확대 안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1, 2년 후에는 12인치 웨이퍼로 넘어갈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생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PC나 노트북만이었으면 감당을 했을 텐데 최근에 EV,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면서 전기차는 비싸니까 100원짜리를 10,000원에 주고도 사가는 거예요. 그러나 PC나 TV 이런 가전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마트나 뭐 LG 디지털 플라자 가서 TV, 뭐 세탁기 이런 거 사려고 해도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왜? IC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PC 컨트롤러, 전원 관리 칩만 필요한 게 아니라 PC, 여러분들 노트북 안에는 이 D램, DDR4 말고도 SSD가 필요한데요. SS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C가 필요하고 이 저항, 레지스터도 같이 필요한데 이걸 구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PC, 노트북 제조업체들이 PC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버용 SSD조차도 IC나 레지스터가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데이터 센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제대로 구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인치 웨이퍼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로 인해서
IC, 뭐 드라이브 IC, 파워 컨트롤러, IO 컨트롤러 등등 전원을 켤 때 반드시 필요한 스몰 IC 칩이 없다 보니까 PC, TV 생산을 못하고, 그리고 앞서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조차도 SSD를 구축하기 어려워서 데이터 센터 자체도 구축을 연기한다. 그러면 그나마 있는 8인치 웨이퍼 물량 어디로 갔느냐? 예, NXP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전부 다 현대차나 폭스바겐, 테슬라 등 고가를 주고 사갈 수 있는 자동차 회사에 물량을 다 넘기고 있으며,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싹쓸이 해버리니까 PC, 노트북, 데이터 센터 애들이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PC, 노트북, TV, 연말,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수요를 위해서 일단 그걸 만들려면 DDR4가 필요하잖아요. DDR4를 공격적으로 연초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재고를 준비해 뒀는데, DDR4는 준비해 뒀는데 IC, 레지스터 이런 게 없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DDR4를 잔뜩 들고 있었던 HP나 델 이런 친구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DDR4 똥값 되기 전에 팔자 이러면서 2주, 3주 전부터 공격적으로 현물 시장에 HP와 델이 DDR4를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D램 가격이 하락하게 됐던 겁니다. 여기에 원래 PC나 노트북용 D램은 전체 D램 시장이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약 90%는 스마트폰 LPDDR하고 서버용 SSD, 서버용 DDR4 등이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서버용 SSD를 구했는데 IC, 레지스터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센터도 생산을 이렇게 설비 구축을 못하니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인텔 AMD의 CPU마저도 DDR4의 재고량에 따라서 남아 돌고, 그러니 당연히 이들 가격마저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PC와 노트북 주변 기기를 생산하는 로지텍 주가입니다. 대만 회사죠. 글로벌 이 PC 주변 기기에 있어서 글로벌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회사. 지난 6월 초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로지텍 마우스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팔려면 PC나 노트북이 팔려야 되는데 이미 IC 컨트롤러나 레지스터가 없으니 만들지 못하니까 로지텍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한 거고요. 데이터 센터조차도 진짜 제대로 요새 구축이 안 되니 어떻게 된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조차도 지난 5월 초 가격 고점을 이룬 이후로 계속 8월 달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PU만 하락하고 있느냐? 인텔과 AMD의 CPU 판매량도 지난 1월, 12월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맨 아래쪽 보십시오. 이게 6월과 7월입니다. 이미 5월, 4월보다 급격하게 판매량이 줄고 있는 겁니다. 즉 8인치 웨이퍼가 부족해서 PC, 노트북, 그 다음에 심지어 TV, 세탁기, 냉장고까지 못 만들고, 서버용 SSD조차도 레지스터나 IC가 부족해서 제대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안 되자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AMD와 인텔의 CPU조차도 판매량이 5, 6월 달 들어서 7월 달 들어서 저렇게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만든 8인치 웨이퍼는 왜 부족했었는지,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8인치 웨이퍼에 생산하는 한 축이 중국의 SMIC였습니다. 그런데 SMIC 어떻게 됐죠?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어서 중국 반도체를 강하게 제재하면서 8인치 SMIC 웨이퍼를 한국이나 미국 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8인치 웨이퍼는 1, 2년 후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12인치 웨이퍼로 넘어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일대에 지금 델타 변이종 때문에 웬만한 인피니온,
그 다음에 SMT, SIT 이런 데서도 만드는데 공장 다 문 닫았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고 있죠. 이러면서 전기차 수요, 얘네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IC를 싹쓸이 하면서 8인치 웨이퍼가 시장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겁니다. 중요한 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죠. 그러면 IC를 12인치 웨이퍼로 만들면 되겠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정부의 형식 승인이 필요하죠. 왜? 이게 불량이 있는지, 오류가 나는지 아닌지 실험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테스트를 거쳐서 그게 문제가 없을 때 정부가 형식 승인을 해줍니다.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도 8인치 웨이퍼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 한국 증시의 약 3주 동안의 갑작스러운 급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퍼링이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그것 때문이 아니라 8인치 웨이퍼 부족으로 PC 생산한대, 노트북 생산한대, 그 다음에 가전, TV, 냉장고 생산이 안 돼. 서버용 SSD도 판매가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8인치 웨이퍼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 한국 제조업의 수출 핵심 품목이잖아요. 이걸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것이다. 저는 상승 밑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렇다면 8인치 웨이퍼가 부족해서 진짜로 IT 서플라이 체인, 자동차도 포함한 거죠. 이렇게 훼손되었는지는 관련 업체의 주가를 보면 알죠? 먼저 현대차 한 달 만에 정확하게 22% 빠졌고요. LG전자 똑같습니다.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2%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수가 10% 빠지는데 시가총액 상위 10위 이내의 종목들이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래 대형주가 지수를 방어하는데 지난 2주, 3주 하락에서는 앞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의 IT 관련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토요타가 지난주 목요일에 9월 생산량을 40% 감산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자 그날 한국 증시 또 한 번 박살이 났었죠. 그랬더니 월요일 현대차는 문제없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세계적인 IT 컨설팅 업체 IHS 마켓에서 이 8인치 웨이퍼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거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현대차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2분기나 되어야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2022년 하반기나 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즉 8인치 웨이퍼의 문제는 단순히 3분기, 4분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 2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니 외국 신문들은 한국 신문하고 좀 다릅니다. 칩 8인치 웨이퍼 부족, 8인치 부족 문제는 no quick and inside.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와 한국 이머징들이 디커플링 되었죠. 그럼에도 미국은 잘 나갔는데 미국에도 공급망 훼손에 관련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GM 주가는 한국이나 이머징 주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SPY, S&P 500 ETF가 지난 3개월간 6% 오를 때 GM은 마이너스 1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4%,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가 하락한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락했습니다. 왜? 공급망이 훼손됐기 때문에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업체라도 똑같이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다 알려진 악재다. 그러니 메모리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증시는 이미 알려진 악재는 다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뭐냐? 9월 애플이
아이폰 13, 아이패드 신형 등 9월에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월 신제품 생산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아이폰 CF4는 이미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언제 얘기했느냐? 지난 7월 29일 애플의 실적 발표에 앞서 신제품 얘기할 때 실적 발표일에 했네요. 죄송합니다. 실적 발표일에 애플 신제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FO가 직접 얘기했는데요. 2분기보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타격 규모가 더 클 것이다. 생산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스마트폰도 구동시키려면 IC가 필요한데 IC를 100배 더 주고 애플 사기 힘들죠. 그렇다면 애플이 IC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족 난리 났습니다. 왜? MLCC라고요. 적층 이런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 혹시 뚜껑 열어보면 이게 뒤에 PCB판처럼 초록색 일종의 그 저항이나 전력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게 MLCC인데 이 MLCC는 스마트폰 기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MLCC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왜? 말레이시아, 필리핀, 삼성전기도 거기에 있거든요. 이쪽이 거의 다 셧다운 돼버린 겁니다. 즉 IC만도 문제가 아니라 MLCC까지 문제가 있어서 아이폰 9월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달 신제품 발표하는데 생산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면 D램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애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LG이노텍 주가입니다. LG이노텍 지난 7월 29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 끊임없이 빠지면서 현재 한 달 동안 정확하게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9월 이제 일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노텍이 계속 빠지고 월요일 지수가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지만 이노텍은 기껏 오른 게 500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볼 때는 아이폰 신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LG 이노텍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2주 동안의 한국 증시 하락은 미국의 테이퍼링하고 관계없이 제조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LG이노텍 등등 잘 나가던 증시를 리딩했던 IT 업체들이 하락하면서 증시 하락이 시작됐다. 즉 그 이유는 IT,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8인치 웨이퍼 부족에서 시작된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훼손, 이게 주가에 다 반영된 것이 끝나려면 마지막 하나 9월 발표 예정인 아이폰, 아이패드 신제품에서 생산량 감소 문제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마지막 바닥으로서 D램,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상승무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자들은 해야 되는지 그건 시간이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멤버십에만 정리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에라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D램,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멤버십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반등한다고 따라붙으면 안 된다. 왜? IT 서플라이 체인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2, 3개월 시간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그러니 함부로 빠졌다고 물타기 하지 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 이게 언제 회복되는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입니다.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